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5일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장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선 뭐지? 하고 네이버 봤더니 PBR이 39배,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걸로 3분기 실적으로 보니까 PBR이 50배. 그래서 내가 살면서 PBR 50배짜리를 처음 보는구나. 최근에 엔비디아가 49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좀 핫한 엔비디아 수준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모해서 공모 자금이 반영이 안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자금을 반영했더니 PBR 한 21배. 물론 그것도 싼 건 아닙니다. 예전엔 PBR 10배만 넘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좋다는 종목들은 막 PBR 10배가 넘는 게 수두룩하다 보니까 점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성장이 없는 은행주들이나 이런 쪽은 PBR이 0.5배까지 내려가도 싸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지표가 사실은 좀 올드한 지표에 있지만, 그래도 대충 주가 수준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PBR이 이렇게 높은 종목이 또 뭐하는 회사인가 해서 이 회사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구체는 양극 소재 중에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양극 소재의 핵심 성능을 결정하는 물질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니켈 함량 80% 이상의 하이니켈 쪽에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사의 주요 사업은 전지 재료 사업이 되고요. 글로벌 1위 전구체 기업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2017년에 리튬 2차 전지용 양극 소재의 원천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양극 소재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인 전구체를 당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은 전구체가 약 87% 차지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자료 보니까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라고 하는 거는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수산 리튬과 섞어서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구체의 핵심 용도는 에너지 밀도, 수명,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 그다음에 배터리 안정성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분에 따라서. 밸류체인은 우리가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글로벌 OEM,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SK온,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이 납품을 하겠죠. 2차 전지를.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양극재 및 전구체 등이 들어가고, 양극재 업체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은 전구체를 구입해서 그걸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죠. 전구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구입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구입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전구체 수요는 2022년, 재작년이죠. 141만 톤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약 30% 성장이 예상되고요. 2027년에 526만 톤으로 22년 대비 약 3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니켈, 코발트 등이고요. 그 중에서 니켈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공급망 이런 것들이 비교적 당사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포지셔닝입니다. 일단 하이니켈 전구체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 5위고요. 중국을 제외한 전구체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을 빼고 하면은 1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개발비는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21년 33억, 66억, 그 다음에 3분기 누적으로 57억 작년에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한 1%가 안 되는 수준이라서 조금 많이 투자는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는 2017년에 설립됐고요.
18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흑자 전환은 19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569억에서 22년도에 6,652억으로 5년 만에 10배 매출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고요. 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에 적자, 2018년 적자, 19년에 흑자 전환됐고요. 그리고 22년도에 39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23년도 올해는 지금 329억 예상을 하는데 지금 3분기 누적으로 86억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 영업이익률은 5.8%로 5.8% 수준이면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은 아닌 것 같다. 경쟁사가 많고 경쟁이 심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아주 강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는 아직 없고요. 3분기 매출액 2,400억, 영업이익은 68억 적자, 분기 수익은 84억 적자. 매출은 3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고 순이익은 작년에 이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는 86억이고요. 작년보다 약 78% 감소했습니다. 당사는 사업 비밀상 제품 가격은 공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 원인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4분기 실적 보고서 없어서 못 보고요. PER만 대충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현재 주가로 보면 약 1000배. 그리고 23년도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21억이면 약 700배 정도. 그래서 PER은 좀 높구나. 아직은.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은 5억.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가총액이 15조인데 어떻게 현금은 5억밖에 없냐, 참 너무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가 지금 공모자금으로 약 4,197억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 현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요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유동자산과 현금에 4,190억이 포함되고 자기자본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은 약 4,197억, 유동자산 6,665억, 비유동자산 4,431억, 그 다음에 총부채 3,787억, 자기자본은 약 7,000억 정도 되겠죠. 7,300, 2,300억, 300억 되겠네요. 그래서 PBR은 21배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은 52%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PBR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만약 투자해서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으면 PBR은 더 낮아지겠어요. 그래서 PBR이 제가 40배, 50배, 와 너무 비싸네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PBR 한 20배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이 한 19배, 20배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가 10조가 10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간 배당입니다. 배당 현재 없고요. 패스하고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한 6%나 빠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가는 제가 이 자료를 어젯밤 오늘 새벽에 모으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 5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5조 9천억.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은 1.18%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주식수는 약 6,898만 5,218주고요. 이거는 상장된 주식 포함됐겠죠? 여기 PBR이 40배 넘게 나오는데 요거 아니고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입니다. 차트 볼 것도 없는데 정리를 하면 작년 11월에 상장됐고요. 공모가 36,200원입니다. 공모 첫날 시가가 최저가입니다. 그죠? 여기서 베팅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겠네요. 공모가 6배 올랐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기도 좋았습니다. 공매도 금지됐죠. 연말에 양도세 개편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거기서 이탈한 자금들이 갈 곳을 찾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봉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보면은 그림은 외국인 기관 같이 다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수치가 마이너스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첫날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더.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 상장 이후에 외국인은 206만 주 순매도, 기관은 79만 주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분이 현재 1.18이니까 많이 파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지금은 최근에는 조금 순매수를 기관하고 외국인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없고요.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2월 MSCI 지수 편입, 시가총액이 보니까 19위인가? 그죠? 지금 시가 거래소에서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 비싼 주식이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MSCI 지수 편입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대신에 상장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동비율을 보수적으로 체크하면은 편입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뉴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뉴스에서는 일단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구체의 상당 부분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의 머티리얼즈는 이를 국산화하는데 주도하고 있고, 또 미국의 IRA 등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산 비중 축소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모멘텀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뭐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증권사 분석 포기했다. 그쵸?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나쁘게 쓰면은 욕먹고 좋은 일 없고, 좋게 쓰자니 주가는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일단 손을 놓는 게 맞고, 저같이 이제 그냥 장외로 보는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또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지배구조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고요. 53.95% 최대 주주고, 특수관계인 포함한 56.18%.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 최대 주주,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는 이동채 씨죠. 19.29%입니다. 정리 다 했고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지주사죠.의 자회사이면서 에코프로 BM한테는 형제회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에서 니켈 등을 구입해서 전구체를 생산해서 에코프로 BM 등 양극재 회사하고 LG 에너솔루션 등 2차 전지 제조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양극재 성장에 따른 장기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 전구체는 2027년까지 약 3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요. 2023년 11월, 작년 11월에 36,200원의 공모가로 상장이 되었지만 지금 3개월 만에 주가가 23만 500원까지 6배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주가들의 전반적인 부진에 따른 대체 투자,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개편 등에 따른 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MSCI 지수 편입 기대, 그 다음에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 낮추기 위한 IRA 등 제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당사 시가총액은 15조입니다. 제가 보니까 에코프로는 16조, 에코프로비엠은 29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요 3개의 회사만 합치면 약 60조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지금 비교해보니까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합치면 60조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과 맞먹는 회사로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은 좀 비쌉니다. PER 700배, PBR은 21배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빔이 약 20배, 포스코 퓨처엠이 약 9배, LNF도 약 5배. LNF가 많이 상대적으로는 싸네요. 그죠? 당사 영업이익률이 5.8%를 감안하면 좀 과도하게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비싸 보이기 때문에 강심장이나 투자를 해야지 저같이 새가슴들은 투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